우리가 주식을 사고 나면 보통 물리고 시작하죠. 좋은 기업 같고 주가가 충분히 하락했고 이제 오를 일만 남은 것 같아서 그때 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개미들이 사는 타이밍, 보는 관점 다 비슷해요. 그리고 나면은 신기하게도 초반에 손실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팔고 다른 주식으로 갈아타죠. 그러고 나면은 그제서야 주식이 올라요. 그래서 주식계에서 하는 말이 내가 팔아야 오른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생각해보면 내가 팔고 나서 오른 주식이 약간 오른 수준이 아니라 뭐 5배, 10배씩 오르는 경우도 흔하게 있어요. 첫 번째 고른 주식을 끝까지 홀딩해야 된다. 그 주식 팔고 나면 나중에 후회한다. 뭐 이런 말 하는데 이제 그런 이유들이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내가 고른 기업은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오히려 나의 눈은 정확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좋은 기업을 고르는 눈은 초보자나 전문가나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들고 있느냐, 그거를 언제 파느냐가 고수냐 아니냐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왜 돈을 벌지 못했을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다음에 이런 기회가 또 와도 놓치지 않으려면은 문제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계속 반복해요. 이게 너무 답답해가지고 대세상승장이 시작되기 전에 나오는 전조 증상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거시경제 흐름상 보면은 악재가 많이 소멸됐죠. 물가도 좀 잡혔어요. 금리도 내려오고 있고 파월이 금리를 올리기보다는 이제 금리를 내리는 속도로 시장과 싸우겠죠. 경기 침체다 아니다 이러면서 금리 속도를 가지고 연준과 월가가 힘겨루기를 할 게 아마 내년의 모습일 겁니다. 그 뜻이 뭐냐면은 우리가 저 사람들 이야기에 크게 동요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주식을 사서 돈을 벌 거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대세 상승장에서 잘못된 정보로 심리가 흔들려 버리면은 좋은 주식 사놓고도 손절해 버리고 놓쳐버리죠. 멘탈 나가서 고점에 사던가 다른 주식 사가지고 돈을 더 잃어버리던가 마음은 급하고 딴 사람들은 돈 버는 것 같은데 약 올라가지고 이제 좀 위험한 주식으로 넘어가다가 풍비박산 나고 이런 일들이 허다하죠. 그러니까 첫 주식을 잘 사야 돼요. 대세상승장 신호가 몇 가지가 있는데 호재 뉴스보다 돈이 먼저 움직여요. 달러가 갑자기 왜 약세로 돌아섰을까요? 약달러가 되면서 신흥국으로 자금이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됐습니다. 채권금리가 떨어지면서 경제위기 압박을 완화시켰어요. 그러면 미국도 금리를 내릴 수 있고 다른 신흥국들도 금리를 내릴 수 있는 환경이 됐습니다. 채권 가격이 올라서 은행들 손실이 줄어들고요. 할부 모기지 금리가 내려서 구입 여력이 늘어날 거예요. 미국인들 소비가 더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됐죠. 미국의 소비가 증가한다는 거는 이제 신흥국 주문이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철광석이랑 이제 구리 가격이 상승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뭄으로 파나마 수위가 낮아져서 이제 운항이 줄고 공급 부족이 발생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일부는 맞는 말이지만 그 원인의 진짜 원인은 다른 게 있거든요. 중국 항만에 철강석 재고가 없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최근까지 떠리로 해외에다 다 팔아먹으면서 위기를 견뎠다라는 거예요. 경기가 좋을 때 생산을 늘리다가 경기가 침체되면은 생산을 늘리는데 판매가 줄잖아요. 슬슬 둔화되니까. 그럼 재고가 쌓이겠죠? 그때부터 서서히 생산을 줄이기 시작하는데 판매가 더 빨리 줄어듭니다. 그럼 재고가 더 많이 쌓이죠. 가격이 폭락하고 재고를 정리하고 인원을 해고하고 생산을 줄이고 그 과정에서 못 버티는 철강사들은 망하고 악순환 사이클이 돌죠. 망한 철강사가 더 헐값으로 내놓고 철강주 주가가 가장 바닥인 시기가 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다시 경기가 회복됩니다. 정부가 부동산을 살리겠다라고 좀 외친 지 반년 만에 철강 수요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 철강사는 경영난이 극한까지 몰리다 보니까 재고를 이미 다 팔아먹은 상태입니다. 이때가 되면은 생산을 늘리는 속도가 한 박자 느려요. 왜냐면 인원도 충원이 안 돼 있고 생산을 늘리는 것도 무섭죠. 지금 분위기 봤을 때 팔릴 것 같아 보이지가 않는데? 라고 하는데 여기서 투자를 늘린다? 위험한 거죠. 철강 가격이 오르는 걸 보고 그제서야 늘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수요가 더 빨리 늘어났죠. 철강 판매량을 공급이 한동안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철강 가격이 순식간에 올라가죠. 그럼 이 철들이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철이 많이 들어가는 데가 자동차, 선박, 건설 현장이거든요. 그러면 중국 자동차 시장 먼저 볼게요. 중국 자동차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는 뉴스가 10월에도 나오고 있고 11월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굉장히 비싼 소비예요. 근데 판매량이 는다? 경기 회복의 신호로도 볼 수 있죠. 2021년부터 데이터를 보면은 중국은 연말로 갈수록 판매가 원래 늘어납니다. 재작년, 작년과 다르게 이번 달에는 매달 판매량이 탄탄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전기차 판매량도 잘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선박을 볼까요? 2023년 중국 조선소의 수주 잔고는 한국보다 더 급격히 증가합니다. 후판 수요가 급증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부동산 건축 증가 없이 철강석 가격이 저렇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결국은 부동산을 건드렸을 거라 보는 거죠. 지금 제조업 분위기도 좋지 않고 부동산도 좋지 않은데 이내 좋아질 걸 예상하고 철강석 투기가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 뉴스를 보면은 중국 정부가 철강석 투기 단속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건설사들에게 무담보 대출
대출을 검토하고 있고 민간 기업들 금융 지원을 해서 살리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부동산은 심리기 때문에 국가가 파산시키지 않겠다는데 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산 집이 망할까 걱정돼서 저축만 잔뜩 했던 중국인들이 하나씩 집을 사기 시작하겠죠. 대출을 받고 가격이 오르면은 그때부터 사람들이 우르르 몰리는 도미노 현상이 나오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변곡점의 초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뉴스를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운데요. 지금 부자들 자본 탈출이 한 달에 64조라는 뉴스가 있는 거로 봤을 때 공포가 좀 더 위에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변곡점의 터널입니다. 이때가 되면은 나쁠 거다 좋을 거다라는 뉴스가 혼재돼서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개인들은 뛰어들지 않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먼저 뛰어들고 저가의 매수를 사겠죠. 패닉셀을 던지면서 토해내게 만들고, 상황에서 당장 중국 주식을 살만한 손가락은 안 나올 거예요. 무서우니까. 이 분위기가 언제 전환되는지 보고 나서 그 초입 때 사는 전략도 나쁘지 않아요. 어차피 대세 상승기라고 하면은 공포보다 욕심이 언제 위로 올라오는지를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확실하게 그럴 때가 아니라 적당히 그렇게 됐을 때, 너무 늦으면 비싸게 사야 되니까 적당할 때 베팅을 해야 됩니다. 제가 중국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한국 수출이랑 연관이 있다 보니까 미국 경기는 아직도 좋은데 중국은 바닥을 찍고 있고, 이 턴 어라운드 하는 타이밍이 나와야 코스피 상승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중국 이야기를 같이 봤던 건데요. 제가 원하는 뉴스는 다른 게 아니라 디램 가격 반등 뉴스예요. 한 달 전에 이 뉴스가 나왔고 1분기 내지 2분기 사이에 낸드 메모리도 가격이 올랐다는 뉴스가 따라 나올 겁니다. 한 달 전 이 뉴스가 나오면서 외국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2년 만에 디램 가격이 반등하고 점차 반도체 가격이 회복할 거라는 전망이 바로 나오기 직전에 오히려 삼성전자 주가는 2주 만에 10% 넘게 하락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좋아질 거야 하면서 샀던 사람들이 겁을 먹고 던져버리죠. 최저점부터 외국인은 이제 삼성전자 매수를 시작합니다. 주가가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타이밍을 개인이 정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 어려운 거죠. 거시경제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삼성전자 자체가 거시경제 상황에 민감한 업종이에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외국인들이 대세 상승 전에 주식이나 지수를 어떻게 작업하는지 지금 패턴을 말씀드린 거예요. 대세 상승 전에 한 번 더 누릅니다. 그래서 최저점을 만들어서 손절 물량을 토해내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 물량을 쓸어 담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상승시키면은 개인들이 물량을 안 토해내잖아요. 이 토해내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람이 한 번 손절을 하고 나면 오른 가격에 못 싸요. 들고 있을 때 가격이 오르면은 불타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손절한 상태에서 첫 매수 시도를 못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67,000원에 삼성전자 손절한 사람은 7만원, 72,000원 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 주식 못 사요. 왜? 다시 67,000원으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손해보는 느낌이 나니까. 이제 코스피 지수 전체를 한번 볼까요? 지수가 급등하는 동안 개인들은 5조 4천억치 주식을 순매도했어요. 외국인과 기관은 이거를 받아서 열심히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현물도 쓸어 담고 있지만 이 선물도 순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한 달 동안 4만 계약 넘게 순매수를 하는데, 현물과 선물을 동시에 대량으로 매수하는 거는 흔한 경우가 아니에요. 몇 년에 한번 볼까 말까 한 거거든요. 외국인들이 현물 선물을 강하게 순매수하고 있고, 환율은 1,300원 깨고 내려오려 하고 있고, 국채금리 급락했고, 약달러 시작됐고, 미국 경기 살아있고, 중국 경기 회복세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개인들은 주식을 열심히 팔고 있습니다. 지금과 비슷한 상황 몇 가지를 한번 볼게요. 2018년에 미중 무역 분쟁 으로 증시 분위기가 안 좋았고, 2019년에 경기 침체 우려로 디플레이션 이슈가 있던 상황이었어요. 삼성전자 주가가 두 달 동안 20% 급락을 합니다. 그 이후에 2019년 1월부터 주가가 급등을 시작하는데, 급락전 46,000원을 가볍게 돌파해버려요. 그리고 1년 내리 달리면서 72,000원까지 갑니다. 그러면 46,000원에 손절했던 개미들은 이 주식 못 사는 거죠. 이때 외국인 지분을 보면요, 52%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외국인들이 급락시킬 때 지분을 좀 줄여요. 매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국인이 판다는 공포감을 심어줬죠. 그럼 페닉스의 물량이 나오죠. 이거를 주워 담습니다. 그 다음부터 주가를 상승시켜요. 계속 지분을 사서 모읍니다. 개인은 페닉셀 이후에 주가가 꾸준히 오르면은 무서워서 얼마 못 들고 다시 또 팔아버려요. 다시 주가가 떨어질까봐. 오히려 주가가 한참 더 올라야 그때 자신감을 갖고 사죠. 아마 삼성전자 7만원 넘었을 때 그때 샀을 겁니다. 욕심이 공포를 이제야 이겼기 때문이거든요.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거래량과 주가가 신고가가 터지죠. 외국인이 개인에게 물량을 넘겨주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2006년, 2007년 대세상승장 직전은 어떻게 됐었느냐? 한번 중국 증시를 볼게요. 2015년 8월에 차이나 쇼크가 터지면서 중국 증시가 가라앉았어요. 약간의 조정기였는데 바로 연이어서 2015년 12월 연준의 첫 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제로금리에서 금리 0.25%만 올려도 전 세계의 경기가 타격을 받을 거다. 특히 신흥국 타격이 심할 거다. 왜? 신흥국 자본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제 온 뉴스에서 설레발을 쳤습니다. 그래서 2015년 말 글로벌 증시가 조정을 받았는데 홍콩은 더 많이 받았어요. 20% 넘게 지수가 하락합니다. 단 3달 동안.
그리고 2016년 2월부터 증시는 2년 동안 내리올라요. 지수가 거의 2배가 됩니다. 제가 느끼는 의문은 대세상승장 직전에 하락 없이 그대로 가면 좋을 텐데 왜 꼭 그 직전에 악재가 뉴스로 도배가 되면서 쇼크를 주고 대세상승장이 그 이후에 시작되느냐 이겁니다. 저가에서 손바뀜이 일어났고 그들이 주가를 끌어올린 건지 아니면 대세상승 직전에 물량을 저가에 담기 위해서 월가가 이슈를 주고 공포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낸 다음에 물량 털기를 하는 건지 이 구분이 어렵죠. 근데 지금 현재도 보면은 이번에 상승 직전 10월달에 나왔던 뉴스가 국채금리가 5%를 터치하면서 공포감을 마지막으로 심어줬어요. 이때 지수가 또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때랑 지금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대세상승장의 환경이 만들어지면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공포가 아니라 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에게도 하는 말이었던 거고 여러분들에게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제 산타랠리가 온다 이런 영상을 찍었던 거예요. 솔직히 좀 썸네일이 자극적인 건 항상 죄송한데 그렇게 말해야 눌러줄 거 아니에요. 실제로 산타랠리가 좀 빨리 오긴 왔어요.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지만 어쨌든 한 달밖에 안 뺐습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요. 얘네들이 쌍바닥 찍고 가는 건지 한 번 찍고 가는 건지.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2024년 하반기 2025년 봤을 때 그때보다는 지금 주식들이 더 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초보자가 두세 달 동안 주식을 이렇게 15% 20%씩 빼면서 하락시키는데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어요. 이미 내릴 만큼 내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순식간에 주가를 떨구면 못 버팁니다. 2016년 홍콩 H지수가 바닥 끄트머리 때 나왔던 뉴스들이에요. 7년 후인 지금이랑 똑같죠. ELS 낙인 공포로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2월 초부터 증시가 내리 상승을 해요. 그러면 이 낙인 공포를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거죠. 주식 투자가 어려운 이유는 이게 머리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한 마음 가져야 되고 공포에 두려워하지 않고 매수를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경험도 필요해요. 그래서 주식은 종합예술이라고 하는 게 경험도 필요하고 실력도 필요하고 배짱도 필요하고 결국 경험도 실력이고요. 배짱도 실력이고 공부도 실력이에요. 그런데 이론만 배우고서는 나 주식 다 배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리고 번번이 깨지죠. 이론은 기초 정도면 된다 생각해요. 근데 이것만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타이밍에서 배짱을 부리고 어느 타이밍에서 절제를 해야 되고 이거를 알려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그거는 본인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얼마나 공포스러운 건지 모르니까. 주식하다가 돈을 벌면 벌수록 잠을 못 자고 불면증이 오고 점점 더 두려워지고 점점 더 욕심이 나기 시작해지고 점점 더 자기 스스로가 절제가 안 되기 시작해지고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말을 하냐면은 이론만 계속 얘기해요. 자기가 했던 기법 하나가 있는데 이거면 돈 다 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황 따라 다 다르고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응용이 되겠죠. 달라질 거예요. 그냥 그 상황을 파악하고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과거에 이랬으니까 이번에 또 이럽니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제 과거의 사례를 봤으니까 이걸 가지고 얘네들이 응용을 하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변수를 체킹하고 하지만 대세 상승장이 올 확률이 높으니까 분할로 접근해서 안전빵으로 간다던가 아니면은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적게 먹더라도 확실하게 가는 선택을 한다던가 아니면 지금 가장 저평가인 섹터만 골라가지고 사서 기다린다던가 뭐 이런 전략을 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던 게 그 스파르타 3기 특강이었는데 진짜 많이 신청해줬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비싸게 한 이유가 다른 거 아닙니다. 그래야지 소중한 마음 느낄 건데 안 그러면요 대충 하다 말아요. 99강인데 뭐 몇 강 듣다 말고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근데 내가 낸 돈이 아까우면은 사람들이 약 올라서라도 듣겠죠. 만약에 끝까지 99강 다 듣고 나 완성했다 정말 나 열심히 들었다 그럼 저는 그 사람을 위해서 어느 정도 환불해줄 의향도 있어요. 근데 지금 대세 상승기 직전이라 생각하면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완강까지 한번 도전해보시고 본인 실력을 한번 업그레이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식, 배짱, 경험 3개를 다 갖추는 투자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이런 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경험, 배짱, 이론 다 배울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16년 넘었잖아요. 깨지고 벌고 막 이러다 보면서 느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전수해 드리는 게 제가 유튜브를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번 주 내로 내년 경제 전망에 대해서 무료 PDF로 드리려고 해요. 원래 책을 내려고 했는데 무료 PDF로 담아서 커뮤니티에 링크 올릴 거니까 그때 이제 보시고 신청하셔서 다운 받으셔서 보시면 됩니다. 무료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를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대세 상승장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돈 진짜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잘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잘해야 미국에 투자해서 달러를 가져올 거 아니에요. 지금 서학개미들이 미국에다 갖다 바친 달러만 해도 이게 어마어마할 겁니다. 어마어마한 외화 유출을 했어요. 그거 다 누군가 다시 가져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선배들이 까먹었던 외화 유출을 다시 다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